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김경옥입니다. 지금 동화를 쓴 지는 21년 됐고요. 글밥 아카데미에서 동화 창작반을 운영해 온 것은 지금 만 5년 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6년 차이고요. 제 개인 동화집만 한 3, 40여 권 되고요. 그리고 뭐 공저, 기획동화, 그리고 전진물 그림책 이런 것들, 그런 저술 활동까지 다 합치면은 한 70여 권의 그런 어린이 책을 내온 그런 작가입니다. 예, 뭐 다 여기서 이제 다 모든 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불량아빠 만세, 뭐 거울공주, 그리고 뭐 말꼬랑지 말꼬투리, 뭐 마녀의 못된 놀이, 최근에 낸 책 중에 이제 독자들한테 반응을 주목받고 있는 책들로는 이제 가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장의 욕망 카드, 뭐 공양왕의 마지막 친구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소설로는 빈집의 핀꽃이라는 책도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고요. 예, 글을 쓰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동화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순수한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첫 문학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어머니들 뱃속에 있을 때 태교동화부터 동화를 듣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나는 첫 문학이면서 또 인간이 가장 지향해야 하고 어떤 순수하게 간직해야 될 그런 고향 같은 그런 문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더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힘들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문학이나 동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어,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옹달샘처럼 숨겨놓은 그런 맑은 샘물 같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많은 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되기까지 사실은 많은 얼룩들에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상들을 거치면서 그런데 그 얼룩들을 이제 닦아내서 자기 안에 어떤 깨끗하고 순수한 그곳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 동화라는 것이 일깨워주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화는 이제 그 메르헨적인 어떤 순수 원형 동화의 모습을 갖춘 동화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동화에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고, 요즘은 세상이 더 많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떠안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가면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동화는 꼭 어린이들만 읽는 문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을 때도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동화. 그리고 또 저는 제 책을 아이들이 손에 잡았을 때 덮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읽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골몰하거든요. 재미있게 한번 잡으면 끝까지 정말 궁금해서 그 다음 장을 펴고 끝까지 다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동화를 써요. 그 동화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가 있든지 뭔가 공감이 되든지 감동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캐릭터를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캐릭터를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건들은 또 어떤 주제의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동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화의 소재는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부터 제 머릿속에 있는 허구의 세상에 있는 제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까지
다 동화의 이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또 작가는 모든 사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작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생각할 때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어떤 여태까지 만들어진 어떤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런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생각해낸 모든 것들이 요게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이나 또 이야기꾼의 기질로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동화의 소재는 경계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동 문학이 갖는 그 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른 세계에서 아직은 그 접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요새는 이제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범위가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빼놓는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동화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책 읽는 거 싫어하는 분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읽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어요. 모든 쓰기의 바탕은 사실은 이제 읽기거든요. 읽는 것을 싫어하거나, 요새 책 읽는 분들 별로 없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읽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읽는 것은 바로 이제 작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국 증명서나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동화 쓰겠다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의 책조차 안 읽고 오는 사람도 사실은 많거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읽어오라고 또 내준 책도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 그리고 또 작가라면 또 관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깊은 어떤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라든지 또 관찰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엇보다도 즐겁게 쓸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는 작업은 사실은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쓰고 났을 때 희열을 느끼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예술가는 절대 이제 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성실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느질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 하나의 뭐 옷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자 한자 원고지 칸을 메워가면서 300매, 400매의 글을 쓰는 그런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들 중에 책을 많이 내는 작가들 보면 다 이런 성실함이 바탕이 된 분들이에요. 글 쓰는 재주는 있어도 성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관찰력, 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자질이라고 봅니다. 동화뿐 아니라 이제 모든 문학은 제도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등단이라는 절차를 사실은 꼭 거쳐야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쓰는 환경이 좁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 속에서 또 자기 또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서 뭐 출판사와 이렇게 만나서 책을 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식 작가로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작가로서 활동을 할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등단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등단할 수 있는 절차는 상당히 많아요. 신춘문예부터 대형 출판사의 어떤 문학 공모전, 그리고 지자체 어떤 기관, 그리고 문예지 등등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등단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고요. 또 상금이 걸려 있는 공모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등단을 해야만 책을 낼 수 있냐. 뭐 요새는 뭐 자기가 내고 싶으면 뭐 낼 수도 있는 환경이 많이 펼쳐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책을 낸다는 거는
누군가 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내는 분들은 뭐 자비 출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책을 누군가가 읽어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출판사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책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 출판사라는 곳은 많은 원고가 계속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내는 일을 하시는 편집자분들은 그 쌓여있는 많은 원고를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작가로서의 검증이 한번 이루어진 분들의 글을 더 신뢰하고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동화 작가가 되려면 사실은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문학이라는 게 이제 뭐 내가 동화 한 편 썼다고 해서 바로 뭐 작가로 활동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하게 처음부터 쓰여지는 작품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고치고 습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등단을 하고 책 한 권을 내고 나면 이제 책 한 권을 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수월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 아동 출판계는요, 굉장히 바람직한 그 생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아동 출판계는 굉장히 많은 책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책을 써내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읽혀야 될 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순수 문학 책도 필요하지만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역사, 뭐 예술, 뭐 다방면에 걸친 이런 책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출판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도 책을 내지만 이제 막 그 등단을 한 신인들도 내가 이제 첫 책을 내기는 참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는 얼마든지 내가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몇 작가에만 그게 쏟아져 있지 않아요. 집중돼 있지 않고 다양한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해 그 출판되는 도서 중에 그 아동 도서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동화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이 경도는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제 책 한 권을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작가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희 글밥 아카데미의 동화 창작반이 만들어진 게 이제 만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만 5년 동안 이 여기서 그 등단을 하고 작가가 된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저는 그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등단을 하신 분들 많고요. 특히 그 자기가 정말 즐겁게 끝까지 그 끈기 있게 해내신 분들은 다 지금 작가가 됐어요. 5년밖에 안 된 이 우리 글밥 아카데미에 나온 분들, 그리고 또 책을 낸 분도 있고요. 뭐 각종 신춘문예, 그리고 어떤 공모, 문예지 이런 것들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그리고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출간할 도서를 이미 이제 원고 다 넘기고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올해 안에 책 나올 분들도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5년 기간 소수의 인원으로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거는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동화책들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동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접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저보고 이제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데 닥치는 대로 읽기를 저는 권해요. 자기 스스로 닥치는 대로 읽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책들도 있네. 이건 정말 내가 몰랐는데 이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고 좋은 책들도 있네.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기를 이제 권하고, 그리고 꼭 동화뿐만이 아니라 그 작가라는 사람들은 일단 품을 크게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고전이라든지 뭐 소설, 뭐 시 등 읽을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품을 일단은 크게 키워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뭐 지식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그릇이라든지 바탕이라든지 또 어떤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깊이 있는 시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이야기를 뭐 짓는 문장력이나 또 이야기
이제 지어나가는 이런 구성 능력, 이런 스킬은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 인간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읽은 어떤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이 깊어지고, 문학이란 건 사실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을 좀 크게 그 바탕을 저는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끔 보면은 글 쓰는 잔재주는 있는데 어떤 문제나 현실 문제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얕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들을 보통 수행자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자꾸 성찰하고 닦아 나가고 자기의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반에서부터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우리 주부들이 요리를 할 때도 일단은 이제 재료가 있어야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글감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글감을 자꾸 메모해 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도 주마다 계속 내주는데, 뭐 이게 이 글감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판단은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작가라는 사람들은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미리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뭐든지, 이것도 글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메모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많이 모아놓은 그 글감들을 중에서 이제 골라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낸 글감들의 서사를 이제 붙여서 이야기가 대략 머릿속에서 나왔다 싶으면은 저는 이걸 왜 썼는가를 꼭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그 왜 썼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왜 썼는가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문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결국은 잡설, 요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글감을 많이 모아놓고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메모를 해놓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동화반은 입문반과 작가 양성반이 있는데요. 이제 입문반 같은 경우는 동화의 기본을 배우는 반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라는 것들부터 해서요. 외국의 동화와 또 우리나라의 동화, 그 시작점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훑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의 창작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마다 계속 어떤 글감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하게 하고요. 입문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거거든요. 자기가 그 입문반을 거치다 보면은 본인이 그거를 느껴요.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것도 글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되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 보니 즐겁고 재밌네. 창작이란 거는 물론 이제 고통스럽고 고통도 이제 따르는 그런 작업이지만 하고 났을 때 희열을 느끼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제 소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문반에선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 양성반은 진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치열하게 쓰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마다 계속 작품 쓰고 또 합평하고 고치고 다시 또 바꾸고 틀어보고 뭐 이런 계속 또 완성도 있는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서 올해의 공모전에 내가 최소한 3작품 만들어서 공모전에 올해는 이렇게 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작가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걸음을 내딛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관심을 갖고 이 동화반에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각박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동화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들도 쓰시고 아버님들도 쓰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누구나 다 그래야만 이 힘든 세상을 그리고 점점 각박해지는 이 세상을 견뎌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즐겁게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창작의 작업은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 만들어낸다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 그래서 겁먹지 말고 때로는 정말 조금 만만하게 그래 가볍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롭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뭐 내가 동화의 소질을 찾아내면 정말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부를 하고 길을 터나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작은 성과는 큰 열매의 전주곡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때로는 정말 결실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터트려지는 그 시점을 분명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추어진 능력, 그리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보고 한번 즐겁게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